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가는 거인입니다. 귀도 높게 달려있죠. 고함을 질러야 겨우 한두 마디 알아듣습니다. 법이라는 사다리를 올라가서 외쳐야 들어주기도 합니다. 집회와 시위라는 확성기가 절실할 때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영 항변하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국가를 원한 건 아닙니다. 이러려고 국가체제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피해자이면서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도와야 합니다. 세상이 완전한 지옥은 아니어서 도와주는, 함께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변함없이 박형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무겁죠? 네. 분통 터지는 얘기들이라고 할까요? 암울한.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네. 이제 화가 나서 이 한국당을 뜨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은 옹호자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옹호자들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인권의 옹호자들이라는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제로 미네르바에서 용산 참사까지 말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살고자 한 사람들, 그들이 지켜낸 이 오만한 시대의 정의로운 순간들이라는 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네. 미네르바, 용산 참사.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네, 이미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잊혀졌잖아요. 근데 그 이명박 정부의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얼마나 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고, 또 해직 기자와 해직 교사가 얼마나 양산됐으며, 민간인 사찰이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공안 사건 같은 그런 거라든지 용산 참사, 민생 파괴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이제 주로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이제 그 변호사분들이 이 사건들을 좀 정리해서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엮어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확대되고 재생산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흔히 말하는 독재자의 스타일이거든요. 독재 스타일인데 박정희 정권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했으면 그거를 따라하거나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었을 건데 그래 청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잔당들이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학습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죄책감 없이 그런 짓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가해자 같은 경우에 주로 정부 쪽이나 검찰 쪽이 되겠지만 법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가해자가 이제 결국은 소송을 거쳐서 무죄 선고가 피해자가 무죄 선고가 돼서 했어도 그 가해자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좋은 자리로 이제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정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권의 시녀라고 하지만 정권의 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운 놈을 가서 한번 물었으니까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쁜 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먹이를 더 주고 좋은 걸 맛있는 걸 먹이겠죠. 네, 참 참담합니다. 그런 제 표현이 좀 심하지만 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호사분들이 책을 엮으면서 각각의 소송을 맡았던 분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그거를 또 하나로 꿰면서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그 소송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거라든지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책을 쓰면서 겨우 이제 이게 정리가 됐구나 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그 충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는데 더 힘들었겠어요. 내용을 우리보다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이 알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위법인 게 불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뭐 고소를 한다든지 기소를 한다든지 구속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이없는 현실에서 이제 법정 투쟁을 해야 되는 변호사들이니까요. 거의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은요, 그러니까 최근의 일들이지만 그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뭐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고 하지만 그게 집시법 위반으로 사람을 잡아가거나 하면은 벌금이 많지 않아요. 네. 벌금이. 네. 7, 80만 원인가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근데 실제 잡아갈 때 죄목을 뭐를 붙이냐면 도로교통법 위반을 붙이거든요. 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가면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한테 벌금을 2천만 원을 때려버리면은 이거 상상을 못하는 일이 생겨요. 네. 본인이 만약에 재산이 정말 얼마 없고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면 파산합니다. 네. 인생 자체가 파산되는 거예요. 한 방에. 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한 5년간의 그 주요 굵직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올해의 판결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이제 올해 변호사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뽑은 그 해의 판결의 이제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면 이 책은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을 굉장히 깊숙하게 그 피해자하고 또 이제 같이 법정 투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부터 시작해서 자기 변호사 입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또 인터뷰까지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제가 그 목차를 보고 말씀드리면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 사건 있고요. 그다음에 정현주 KBS 사장 해임 사건. 그다음에 PD 수첩 사건, 광우병 관련된 거였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그리고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그리고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네, 그다음 용산 참사 사건입니다. 뭐 하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게 없네요. 네. 불온서적 사건 같은 경우는 코미디에 가까웠고요. 네. 정말 많은 사람이 웃었던 코미디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나를 3년 이상 신으면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뭐 개인 사찰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인터넷 농객 같은 경우에 그냥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데 또 내지는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럼요. 무슨 언론 보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그때 한참 또 미네르바 사건을 예를 들면 경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예측이 정확하고 인터넷 그 사이에서 네티즌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구속해서 이제 수사를 한 거죠. 그 사람을 양지로 불러낼 수 없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왜 바보같이 나름 청명하고 분명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양지로 나와서 그 여러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왜 사람 하나를 그렇게 매장을 시키나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구속되면서 그 모든 뭐 국내 언론부터 시작해서 해외 언론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나 봐요. 했는데 굉장히 이제 비판하면서 이렇게 정부 비판하는 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는 문제 있다 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 중에 기가 막힌 표제어가 우울한 예측을 하라.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외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적었습니다. 그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그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3개월 넘게 잡혀 있었어요. 구속 네, 상태로. 네. 그럼 참. 저는 이제 이 사건의 뭐 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그 법정에서 진행됐는지 보다는 이제 초반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검찰이 이 사람을 구속했는지를 이제 보고 싶었는데요. 근데 일단 미네르바는 아시다시피 포털 사이트 다음에 아고라라는 곳에서 이제 토론방에서 글을 썼는데 경제 분석이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그 2008년 8월 말에 이제 글을 썼는데 산업은행의 그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경고하면서 9월 10일에 파산 예측을 한 거예요. 파산할 거다. 예, 그렇죠. 그랬는데 15일 날 정말로 실제로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이 얼굴 없는 인터넷 경제 전문가, 예측가로 해서 언론까지 다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넷 쪽에서는 뭐 경제 대통령이다. 그리고 언론 쪽에서도 미네르바 신드롬에 대해서 엄청 다루고 이렇게 됐더니 이제 그해 11월 한나라당 의원과 뭐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국가 이제 뭐 이렇게 허위 사실이나 이런 걸 얘기한 사람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미네르바가 국가가 침묵을 명했다. 라는 글과 함께 모든 글을 지우고 잠적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12월 29일 날 다시 짧은 글을 올려요.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일보라고 해서 뭐 이제 그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 달러 매수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데, 예. 그러자마자 29일 날 올렸는데요. 30일 날 그 검찰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모든 기록, 뭐 주민번호부터 시작해서 아이디, 로그인 기록, IP 주소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요구를 하고요. 인터넷 사업자 SK 브로드밴드의 IP 할당지 주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1월 7일 날 자택을 수색하고 압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가자. 임의 동행하라. 그러니까 이 이제 미네르바는 가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가서 해명하겠다라고 따라 나섰는데 그게 이제 바로 구속 3개월이 돼 버린 거죠. 네. 피해자 신분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참 이제 계속 이제 방송에도 가끔 얘기 드리는데 뭐 글 쓰는 게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게 이런 사건들이 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 뭐 정부 비판이나 이런 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개인은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네.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라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잖아요. 네. 정말 그 개인의 삶은 지금 그 미네르바가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 무죄 선고 받고 나서 글을 열심히 써보겠다고 이제 변호사 말인데요. 의욕적으로 한번 뭐 이제 태도는 보였지만 결국은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워하고 현재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수사만 했으면 됐는데 검찰이 이제 피의자 신분인 이 사람을 이 미네르바를 사생활을 다 공개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뭐 전문대를 졸업했다는 둥, 무직이라는 둥. 원래는 이제 뭐 나이가 뭐 좀 있는 뭐 경제 전문가일 것이고 외국에서 살았을 거고 이렇게 이제 예측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예측을 했죠. 근데 사생활을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실명. 그다음에 뭐 외국에 산 적도 없다는 둥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다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제 느낌으로는 그걸 동조하는 저도 이러면 이게 유언비어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런 기사들에 이렇게 달린 악성 댓글 미네르바를 폄하하는 악성 댓글들이 아주 대단했어요. 거의 마녀사냥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중 상당수는 저는 알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알바들이 나서서 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신문을 하는데 이제 변호사 얘기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데 3일간 이렇게 검찰 신문을 하는데 피해자 상태에서요. 원래는 그 신체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그 법이 있잖아요. 이제 피의자 신분일 때. 근데 3일간 하루 종일 포승줄과 수갑에 채운 채로 신문을 한 거예요. 그 굴욕적인 신문, 그리고 너무 힘들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변호사가 물어봤대요. 밤새워서 신문 받는 게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포승줄과 이 수갑을 동시에 차고 3일간 신문 받는 게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후자였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겠죠.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묶여 있다는 거. 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위법인데 네. 그걸 자행했다는 거죠. 그래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이 가서 네. 검찰에 붙들려 갔는데 당연히 신문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 잡혀가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그 미네르바가 잡혀갈 때 변호사 쪽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대요. 신체 자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한 거죠. 그걸 중단시킬 수가 없나요, 우리가? 변호사도 있고 한데 법치국가에서 그 사람이 무슨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네. 그걸 그렇게 3일을 묶어놔야 할 만큼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 이제 취임하자마자 네. 경제 대통령. 이 얼마나 대통령으로서는. 근데 이명박한테도 명예가 있나요? 굉장히 또 금시초문이네요. 네, 공직자의 명예에 대한 법은 또 따로 있는데요. 네. 이제 굉장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느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는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명박이란 개인한테는 명예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명예 빌어먹을. 네, 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 미네르바를 잡아넣는데 그 법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라는 건데요. 네, 또 전기통신법으로 넣었죠. 네, 61년도에 제정된 법이고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생긴 법인데 이제 허위의 명의로 뭐 어떤 거를 뭐 문서가 이제 그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예. 이럴 경우에 생긴 법인데 이거를 엮어서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익이든 이제 정부의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의 통신을 했다. 이게 허위의 명의 통신인데 그 말을 쏙 빼고 허위의 통신으로 일을 했다라면서 이제 그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는 이 법인데요. 근데 결국은 1심, 2심, 3심 다 이제 뭐 무죄로 선고되죠. 그거 올가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잠이 잘 오고 집에 그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법조항 적용해서 네. 정리 다 해놓고 집에 가서 아들 보고는 똑바로 살아라고 했겠죠? 네, 아마 관심이 없지 않을까요? 그 자제분들은. 에이, 못된 사람들. 네, 요즘에 뭐 무슨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다른 부류에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13년 11월에 그 미네르바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을 마음대로 잡아가서 이렇게 3일 동안 신문하면서 이렇게 하고 구속한 게 부당하지 않다.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정당한 행위였다. 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럴 때는 제가 이게 막말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지금 내가 말을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서 저도 요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다 실명 밝히고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이제 그 새 정부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정말 그런 표현의 자유나 정부 비판에서 귀를 열고 있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정말 용감한 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줄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사람이 잘 변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중간에 회색지대에 있던 분들 중에 일부는 각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희망을 가져요. 그래도 네. 그나마 네. 그런 분들이 또 해놓으면 또 달라지고 비근한 예로 저도 그런 거를 이제 쓴 적이 있는데 흔히 그래요. 야 대통령 바뀐다고 달라지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네. 대통령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학교 때 좋은 거죠. 대통령 바뀌면 많이 달라져요.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군대에서 불과 한 150명을 통솔하는 중대장 하나가 바뀌어도 그 중대가 바뀌거든요. 네, 분위기가. 그렇죠. 다 달라집니다. 완전히. 네. 사단장 바뀌면 사단 전체가 달라지고 난리가 아닌데 대통령이 바뀌면
달라지죠. 그걸 왜 안 달라진다고 누가 하면 다르냐? 그냥 뭐 하지?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미네르바는 인터뷰를 안 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이제 피해자들은 인터뷰를 했는데 미네르바는 인터뷰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정현주 전 KBS 사장이 이 책을 이제 다 원고를 보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한 거를 좀 잠시 읽어드리면요. 정치 검찰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치 검찰로 인해 인격이 살해당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생활이 죄다 망가지고 하는 경우를 지금도 주변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검찰이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며 인격 살해와 고문, 가해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언론을 심판하는 것도 정치 검찰 척결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 검찰의 먹이를 받아먹는 행태에는 수구 언론이고 언필칭 진보 언론이고 구분이 없습니다. 제 사건의 경우 재판 진행 과정 내내 언론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 정치 검찰이 던지는 먹이만 받아먹고 재판 과정에는 도무지 관심조차 없고 무죄 판결이 나도 아예 무시하거나 왜곡해버리는 이런 행태들. 정치 검찰과 언론은 일심동체입니다. 이 두 집단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진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지난 사건과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그 생각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분도 한 맺힌 게 많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이제 그냥 인터뷰로 말씀드린데 그래서 지금 PD 수첩 사건도 있고 KBS 사장 해임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한 언론이 지금 부각되는 게 이제는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도 언론을 못 믿는 거죠. 그죠. 저부터도 그 일반 뉴스를 잘 안 봐요. 네. 반대로 생각하게 되죠. 정부, 검찰, 언론 다 이렇게 한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으면 이제 바보만 되는 거죠, 스스로. 미네르바 사건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또 이렇게 의미를 갖는 게 실제 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개인한테 해당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누구든지 미네르바처럼 인터넷에 뭔가를 올릴 수도 있고 나름의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공부를 했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책을 봤다 그러면 저라도 미네르바처럼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또 우리가 모르는 미네르바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뭔가 협박과 회유도 있었을 거예요. 말하지 못한. 그 개인적으로 밝히기 싫은 개인사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무슨 학력이나 지금 무슨 백수다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닌 그거보다 더 내밀한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모욕적인 것들이 있었겠죠. 그걸 충분히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더는 나서고 싶지 않은 얼마나 그 상처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한 젊은이가 전도 유망했던 정말 경제 전문가 아닌가, 대통령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한 젊은이가 이제는 날개를 그냥 꺾어버린 거죠. 그대로 잡아다가. 미국서 경제학 공부한 박사들보다 낫더만요. 네. 그래서. 잘 맞히는데 꽁 잡는 게 매거든요. 박사 소용없어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고수인 거지. 박사 3개 달면 뭐예요? 그러게요. 아무 소용없지.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저부터도 당할 일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도 글도 쓰고 계시고 해서 이제는 좀 바뀌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제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내 정보를 나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정부가 요구하면 정말 전 납득이 안 됐고요. 제 정보도 넘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통신 사업자가 왜 내 IP 주소를 왜 주며 또 내 주민번호를 왜 주며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그 대통령 물러나란 얘기를 여러 번 썼기 때문에 그러고 일부 또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그 페이스북에서 공유가 1000건이 넘어가는 거는 대형 사고인데 그런 사고가 생겨서 일베 게시판에도 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죠? 오유 게시판, 배오배 게시판에도 들어가 있고, 일베 갔더니 거기서 아주 이렇게 저를 완전히 이렇게 사심일 뜨고 있더라고요. 일베에서. 네, 실명으로 올리셨나요? 실명으로? 네. 실명이죠. 네. 죽게 하니 까부러치기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제가?
괜찮을 거예요. 저 정도 쓰는 사람은 뭐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야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들도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뭐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도망갈 구멍을 만들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들이 뭐 어떻게 개인이 항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법정에 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그러면 민변에서 도와준다? 고마운 분들이긴 하지만 도와주더라도 상처는 남고요. 네, 이미 끌려간 다음에 도와주시는 거니까요. 예,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이. 우울하네요, 참. 예, 우울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다는 거는 잊지 말고 살아야 네. 또 힘을 길리기도 하고 사소한 거라도 시민사회에다 자꾸 나서서 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냥 이대로 살으라 그러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네. 안타깝고. 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 민변에서 그 미네르마만 무죄로 이제 한 게 아니라 그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 심판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위법이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죠. 그게 변호사들의 몫이죠. 그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비슷한 사례는 이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법은 계속 만들어내니까 옛날 법이라도. 나쁜 사람들 같은 거. 네. 자, 오늘은 미네르바 얘기를 듣고 내일은 또 책 중에서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식이란 말처럼 위험물질도 없습니다. 상식은 좋은 뜻 아니냐고요?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지식, 이해력 이런 뜻이니까 좋죠. 그러나 관념적 언어라서 위험한 겁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 일이 상식 밖의 행동이다. 이러고 잡아가면 어쩌시겠습니까? 무자비한 철거에 맞서서 항의하다가 상식 이하의 폭도라고 매도당하고 죽기까지 한다면 어디다 하소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상식은 규정하는 주체의 사고방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가가 불온한 의도로 사용할 때 치명적인 무기도 됩니다. 상식 자체의 힘이 아니라 상식임을 규명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의 각성과 참여가 우리들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국가와 국민이 대척점에 서는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독재자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투쟁했으니까 그나마 수월했습니다. 지금은 도처의 악이 도살인 대한민국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인생 망치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기분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입에 밥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사유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노예로 전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괜한 악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